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10회차 해외 축구 3경기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알크마르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빠른 역습과 측면을 활용한 공격 전개를 주된 전술로 삼고 있습니다. 팀의 중원에서는 클라시가 안정적인 빌드업의 중심축을 맡아 경기를 조율하고 있으며 마이난스와 쿠프마이너르스는 수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상대 공격을 차단하는 데 주력합니다. 그러나 현재 팀은 공격진의 부상 문제로 인해 경기력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반본멜과 사디크가 부상으로 인해 결장하면서 알크마르의 측면 돌파와 중앙에서의 결정력이 현저히 약화된 상태입니다. 특히 최근 경기들에서 강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는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빈번히 발생하며 상대에게 공을 쉽게 빼앗기는 장면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알크마르는 홈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공격 전개에서 창의성이 부족한 만큼 로마처럼 수비 조직력이 탄탄한 팀을 상대로는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로마는 3-4-2-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비를 기반으로 한 경기 운영과 빠른 역습 전개를 특징으로 합니다. 중원에서는 파레데스와 코네의 조합이 공수 전환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둘은 뛰어난 활동량과 함께 안정적인 패스를 통해 경기를 지배하는 데 도움을 주며 공격적으로는 펠레그리니와 디발라가 창의적인 플레이를 통해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방에서는 도브비크가 피지컬을 활용해 포스트 플레이와 제공권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최근 들어 결정력에서 다소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마무리 능력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수비진은 만치니, 훈메스, 은디카로 구성된 백스리가 단단한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들은 공중볼 처리와 대인 방어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며 상대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원정 경기에서 다소 공격 전개가 느려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알크마르의 약화된 공격진을 고려했을 때 무실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크마르는 공격진의 부상 공백으로 인해 득점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이며 이는 로마의 탄탄한 수비진을 상대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로마는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며 알크마르는 수비를 더욱 단단히 하면서 역습 기회를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로마는 상대적으로 공격 전개가 다소 느리더라도 경기의 주도권을 확실히 잡고 상대를 압박하는 플레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알크마르의 입장에서는 홈의 이점을 살려 수비적으로 내려선 후 빠른 역습을 통해 기회를 창출하려 할 것이지만 로마의 수비 라인과 중원의 견고한 조직력을 감안하면 득점 기회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흐름은 로마가 신중하게 경기를 운영하며 상대의 실수를 노리는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으며 양팀 모두 골 기회를 만들기 쉽지 않아 저득점 양상이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로마가 1-0 또는 2-0의 스코어로 승리하며 경기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야구 분석 및 종합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세요. 호펜하임은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며 빠른 측면 돌파와 크로스를 활용한 공격을 주된 전술로 삼고 있습니다. 팀의 핵심 공격 자원인 크라마리치와 흐로잭은 이번 시즌 득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흐로잭은 최근 멀티골을 기록하며 팀 공격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호펜하임의 중원은 창의적인 패스와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방으로 공을 효율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며 상대가 강한 압박을 가해오면 빌드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장면이 자주 발생합니다. 수비 측면에서는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수비의 중심을 맡아야 할 카박과 그릴리치가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서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며 리그 내 강팀을 상대할 때마다 다실점 경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바이엘은 미넨과의 경기에서 0-5로 대패하며 수비 불안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다만 호펜하임은 홈 경기에서 비교적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상대가 원정 경기에서 기복이 있는 팀이라면 의외의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토트넘은 주로 4-3-3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선호하는 팀입니다. 하지만 최근 부상 문제로 인해 팀 전체의 경기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히샬리송이 복귀하며 활력을 불어넣고 있지만 솔랑케와 브레넌 존슨의 부재로 인해 전방 선택지가 제한된 상태입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팀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최근 몇 경기에서 폼이 다소 떨어진 모습을 보이며 예전만큼 날카로운 득점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그레이와 베리발이 경기를 조율하며 중심을 잡으려 노력하지만 두 선수 모두 창의적인 패스나 예리한 공격 전개 능력이 부족해 공격이 단조롭게 흐르는 경우가 잦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수비진의 불안정성입니다.
주전 센터백인 반더 벤과 로메로의 부상이 계속되면서 드라구신과 데이비스가 임시로 수비의 중심을 맡고 있지만 이들은 1대1 대처와 압박 상황에서 약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비 불안으로 인해 최근 원정 경기에서는 실점을 반복하며 승점을 잃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상대가 빠른 공격 전개와 크로스를 활용하는 팀이라면 토트넘의 수비진은 큰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는 두 팀 모두 수비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다득점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펜하임은 홈에서 경기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크라마리치와 흐로잭의 폼이 상승세에 있어 골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트넘 역시 공격력 자체는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핵심 선수들의 부상 공백으로 인해 전방과 중원 간의 조직력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토트넘은 개인 능력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스타일을 보일 수 있지만 수비진의 약점과 원정 경기에서의 기복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호펜하임은 빠른 측면 공격과 역습으로 토트넘의 약점을 공략하며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으며 토트넘은 높은 점유율과 공격진의 개별 역량을 바탕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다만 두 팀 모두 수비적으로 불안 요소가 많아 접전 끝에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으며 3대2 또는 2대2와 같은 스코어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공격진의 집중력과 결정력이 경기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최근 3-4-2-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술적인 완성도 면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팀의 최전방 공격을 책임지는 호일루는 높은 잠재력을 가진 선수로 평가받지만 현재까지 결정력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격 전개 과정에서도 페르난데스의 개인적인 창의성과 플레이메이킹 능력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상대가 페르난데스를 효과적으로 봉쇄할 경우 공격의 다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도 에릭센과 카세미루가 기대만큼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며 수비와 공격 간의 연결이 매끄럽지 않은 모습입니다. 수비진 역시 불안 요소가 많습니다. 맥과이어와 마르티네스가 수비의 중심을 맡고 있지만 두 선수 모두 경기력의 기복이 심해 안정감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의 빠른 역습 상황에서 집중력 부족과 위치 선정의 미숙함이 드러나며 치명적인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골키퍼 오나나 또한 이번 시즌 실수가 잦아 수비진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홈에서 치른 뉴캐슬 및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도 각각 패배를 기록하며 약점을 노출했지만 유럽 대항전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집중력을 발휘하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팬들에게 희망적인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리그 경기에서의 부진은 여전히 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레인저스는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호하며 특히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를 통해 상대 수비진의 허점을 노리는 전술을 구사합니다. 최근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이가마네로, 그는 최근 4경기에서 4골을 기록하며 뛰어난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폭발적인 득점력은 팀의 공격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레인저스의 공격 전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바론과 라스킨이 안정적인 패스와 경기 조율로 팀의 흐름을 이끌고 있으며 두 선수의 왕성한 활동량이 공격과 수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레인저스는 원정 경기에서 특히 수비적으로 약점을 드러내는 팀입니다. 최근 원정 5경기에서 8실점을 기록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으며 핵심 센터백인 수타의 부상 공백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수타의 이탈로 인해 수비진의 조직력과 안정감이 약화된 만큼 맨유와 같은 유럽 대항전 강팀을 상대로는 더욱 어려운 경기가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유럽 대항전에서 홈 경기력을 꾸준히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레인저스가 원정에서 수비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맨유가 공격에서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맨유 역시 수비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의 공격적인 움직임에 의해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레인저스의 이가마네는 현재 절정의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으며 그의 활약은 맨유의 수비진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팀 모두 공격적으로는 잠재력을 가진 반면 수비적으로는 약점을 공유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맨유는 홈 이점을 활용해 경기의 흐름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레인저스 역시 단단한 전방 압박과 이가마네의 득점력을 앞세워 반격을 시도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맨유가 한 골 차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지만 레인저스가 최소 한 골 이상을 기록하며 접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스코어는 2대1 또는 3대2와 같은 양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베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베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